샤이닝 건담은 기동무투선 지건담에 등장하는 모빌 파이터로 작품의 전반 주역기이기도 합니다. 샤이닝 건담은 제게 여러가지로 인상 깊었던 기체인데요. 이 작품이 방영된 1994년은 건담 팬들에게 여러모로 충격적인 해였습니다. 갑자기 썰라이즈가 반다이에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이 들리나 싶더니 이후 건담을 격투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주세계 위주로 전개된 건담 사가가 토미노 감독의 말을 빌리면 깨 부서져 버렸고, 덕분에 이를 본 팬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한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당시 PC통신의 프라모델의 품질을 극찬했다가 유튜브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악플을 받은 건 지금에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이긴 하네요. 여하튼 그만큼 그때 분위긴 험악했고, 물론 당시 커뮤니티 한정이긴 하지만요. 당시 우주세계 매력에 빠진 팬들에게 이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79년 이래 만들어진 건담의 세계관을 부숴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과격한 혁명은 처음에는 거부당하기 마련이죠. 이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장난감만 팔려고 이러나 하고 부정적으로 봤죠. 하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97년도에 발매된 슈퍼 로봇 대 애플을 플레이하면서 시나리오를 보니 스토리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당시에 발매된 HG 프라모델의 품질이 너무 좋았으며, 무엇보다 이후 투니버스가 방영해준 TV판을 보니 기존 건담과 다르게 기존 건담의 이념을 잘 계승한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이번엔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뀐 기동무투선 지건담의 초반주 역기 샤이닝 건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지건담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뀌었나?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우선 빅토리 건담의 실적을 만족하지 못한 새로운 썰라이즈의 주인 반다이가 토미노 감독이 제안한 차기작을 거부하자 썰라이즈는 새 감독을 찾아 기획을 해야 했으며, 반다이는 여러 대의 건담을 만들면 건담을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엔 일본 전역에서 대전격투 붐이 일고 있었기에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여러 대의 건담이 대전격투하는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일본에선 어떤 역직을 맡은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물러날 경우 후계자를 지명하면 들어주는 것이 관례 같은 나라입니다. 토미노 감독은 자이언트 로봇을 감독한 이마가와 야스히를 골랐고, 그는 건담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로봇이 잘 팔리는, 그리고 기존 건담을 깨부수라는 토미노 감독의 주문까지 받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훌륭히 해냅니다. 기동무투선 지건담의 무대는 각국의 전쟁이 모빌 파이터 간의 대리전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로, 일본 대표인 샤이닝 건담은 네오재팬의 미카무라 박사가 제13회 건담 파이팅 세계대회에 네오재팬 대표기로 만들어낸 기체입니다. 빨강, 파랑, 흰색을 주체로 한 초대 건담과 비슷한 트리콜러 컬러링이지만 전체적으로 탄탄한 격투가 같은 외형이 차별점이며, 어딘지 모르게 사무라이의 갑옷을 연상시키는 외형 등 기존 건담보다 외색이 강한 일본 대표다운 디자인이 되었죠. 그래서 94년 당시에 한국에서 유난히 거부감이 컸던 게 아닌가 합니다. 기존 건담을 깨부수한다는 설명 때문인지 이 작품은 기존 건담을 답습하는 척하면서 클리셰를 깨부순 요소가 의외로 많은데요. 이는 샤이닝 건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빌 파이터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형 로봇 병기로 건담 파이트란 경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보통 건담의 형식 번호는 기체의 개발 배경에서 따오지만 이 작품에서는 대회 참가 횟수 그리고 전 대회 성적에서 따오죠. 그래서 샤이닝 건담과 각 건담은 형식 번호에 2가 붙은 정도의 차이인데요. GF13은 제13회 건담 파이트에 참가하는 기체란 뜻이고 017은 전 대회에서 네오재팬이 17을 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샤이닝의 선행기인 야마토 건담은 GF7-013 NJ 7번째 대회에서 13위를 한 네오재팬의 기체란 뜻이죠. 샤이닝 건담 등의 특징이라면 파일럿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수 조종 시스템인 모빌 트레이스 시스템으로 유파 동방불패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죠. 이런 조종 시스템은 이 작품이 처음이 아니라 1973년작인 특촬물인 장보구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78년작인 투장 다이못에서 이어진 유서 깊은 시스템입니다. 이 기체는 평상시에는 연꽃 모양의 모빌 파이터 캐리어에 탑재되어 있으며 이후 도문이 부르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물건이죠. 이는 1973년작 바빌 2세 포세이돈이 처음 보인 기믹입니다. 등의 배팩은 분리해서 코어랜드라고 불리는 호버 주행하는 차로서 운용 가능한데, 굳이 이런 기믹을 넣은 이유는 각국 대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하여 자국의 공업력과 센스를 타국에 어필하기 위한 것이죠. 샤이닝 건담의 경우 기체와 별도로 에너지를 저장하여 기체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코어랜드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존 코어 파이터의 탈출 기믹과는 정반대 설정이군요.
가장 큰 특징은 변형 기구인데요. 특정 목적을 위해 변형하던 기존 건담과는 달리 이 기체는 파일럿의 감정에 반응하여 변형하며 성능을 끌어올립니다. 또한 이대 기체나 컴퓨터를 강제 냉각해 부하를 경감시키기도 하죠. 이를 배틀 모드라고 하는데 필살기인 샤이닝 핑거는 이때만 쓸 수 있습니다. 배틀 모드 때는 얼굴을 가린 페이스 가드가 전개되며 출력이 올라가지만 에너지 소모도 그만큼 급격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변신한 슈퍼 모드가 존재하죠. 이때 머리 장갑이 전개되는 건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모드지만 발동될 때는 분노한 채 강력한 힘을 휘두르므로 빈틈이 생기기 쉽고 실제로 이 점으로 인해 훗날 고전하게 되죠. 이는 개발할 때부터 도문의 아버지 라이조카스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훗날 미카무라 박사는 이를 받아들여 이 단점을 수정했지만 이때 그의 재능에 질투한 나머지 훗날 라이조 박사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가 냉동유형에 당하는 것을 묵인해버리고 말죠. 이렇게 아버지의 조언이 더해진 덕에 샤이닝 건담은 분노만으로 각성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슈퍼모드인 하이퍼모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노가 아닌 명경지수의 경지에 이르러 성능을 한계 이상까지 끌어낸 형태로 상계 슈퍼모드에서 기체가 금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게임으로 본 사람에겐 많이 익숙하지만 정작 작품상에선 이후 대파된 후 각건담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는 이미지가 더 강하죠. 격투 전용 건담치고는 무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발칸퍼는 견제형으로 뇌파 컨트롤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마다 도문이 발칸을 외치는 게 인상적이죠. 바르칸다! 바르칸! 머신 캐논도 견제용 장비이긴 한데 도문의 스타일이 발칸으로 견제한 후 바로 파고드는 방식이라 좀처럼 쓸 길이 없습니다. 빔소드는 일종의 빔사벨로 건다리 훔치의 장갑도 뵐 수가 있죠. 사무라이에서 모티브를 딴 기체답게 헤도와 와키다시처럼 각각의 길이가 다릅니다. 샤이닝 샷은 8도시에 장비된 이문의 빔건으로 극중에선 두세 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선 정말 중요한 원거리 병기지만 작중에선 발칸보다 안 쓰는 무기죠. 연막탄은 1화에서만 사용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장비로 건담의 트리콜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샤이닝 핑거는 배틀 모드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액체 금속으로 덮은 매니플레이터를 에너지로 덮어 물체를 잡아뭉개는 황금의 손가락입니다. 말은 황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녹색이죠. 이 장비가 필살기인 이유는 건담 파이트 국제조약 1호 머리가 파괴된 자는 실격된다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전부 쏟으면 샤이닝 핑거 소드를 쓸 수가 있죠. 엄청난 위력을 지났지만 에너지 소모도 심해 슈퍼모드가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작품에서는 샤이닝 건담의 최강기 취급을 받지만 사실 극중에서는 첫 사용 시 이외에는 샤이닝 핑거라고만 불립니다. 즉 소드라 명칭이 붙진 않는 거죠. 이외에도 킹 오브 하트, 샤이닝 핑거, 샤이닝 핑거 샷 등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활용한 여러 형태의 파생형 필살기가 있습니다. 성우의 목청이 아주 걱정되는 무기이기도 하죠. 초급 패왕 전형탄은 유파 동방불패 기술 중 하나로 극중에서는 쿠론 건담과의 합체기로 나옵니다. 단독 사용은 각 건담 때만 하죠. 여담이지만 이때 마스터 아시아의 머리가 나온 필살기의 모습은 당시엔 충격과 화제를 불러오기에 충분했죠. 이 기체는 여러 형태의 파생형이 존재하죠. 라이징 건담은 샤이닝 건담의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개발한 대데빌 건담용 모빌 파이터로 샤이닝 건담이 커버하지 못하는 원거리, 중거리를 공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샤이닝 건담이 건담 파이터를 위한 모빌 파이터라면 이쪽은 데빌 건담과의 전투를 대비한 모빌 슈의 가까운 기체로 설계되어 원거리 변기와 라이징 실드란 방패를 장비하고 있죠. 디자인은 샤이닝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궁병에서 따왔습니다. 필살기는 필살, 필중, 라이징 에로지만 샤이닝과 마찬가지로 라이징 핑거도 사용할 수가 있죠. 쉐이딩 건담은 만화판인 초급 기동 무트전 G건담에 등장하는 기체로 샤이닝의 프레임과 예비 여장을 사용해서 만든 기체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일종의 시험기 같아 보이지만 기본 성능은 샤이닝 이상이며 대도문용 학습 성장형 자립 CPU인 데이터 QOG가 내장되어 있어 파일럿이 따로 필요가 없죠. 도문의 실력을 의심한 카라토 위원장이 지구로 보내 이후 몇 번이나 샤이닝 건담과 전투를 하지만 분노의 하이퍼 모드를 발동시킨 도문이 파괴해버리죠. 여담이지만 이 작품은 우주세계처럼 기존 설정을 재활용한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새로 설정을 만들어서 그런지 당시 나온 책자 건프라 매뉴얼에 오타와 오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하이퍼 모드와 슈퍼 모드에 관한 것입니다.
작중에선 황금색이 하이퍼 모드, 그 외의 변신은 슈퍼 모드로 취급하지만 프라모델 매뉴얼에는 각 건담 이외에는 황금색 키트도 죄다 슈퍼 모드로 표기하는 바람에 샤이닝에 대한 설명에는 진정한 슈퍼 모드라는 해교한 설명이 붙어버렸죠. 하지만 이후 이마가 감독이 이를 정정하여 금색 모드는 무조건 하이퍼 모드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 HGFC 황금 각 건담 마스터 건담 세트가 한정 발매되었을 때 이 사실이 그제야 반영되었습니다. 샤이닝 건담은 주인공이기도 하고 반다이가 썰라이즈 인수합병 후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첫 건담인지라 정말 다양한 형태로 모형화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라인업은 빅토리 건담과 같았는데요. HG1대백은 G-스텝 인젝션으로 나와 도색을 하지 않아도 색이 구분되는 형식이며 플라스틱 재질도 상당히 좋아서 고급스러운 게 특징입니다. 이때 1대60 HGX도 발매되었는데 두 킷 모두 샤이닝 핑거용 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훗날 이로 인한 민원이 몰렸던 것인지 나중에 나온 각 건담은 핑거용 손이 따로 포함되어 있죠. MG는 2002년 5월에 발매되었는데 2,500엔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알찬 내용이 특징이었죠. 슈퍼모드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첫 키트이며 가동성도 상당히 좋아서 갖고 놀기가 좋았죠. RG를 제외하면 극중 색분할과 기믹을 모두 재현한 키트입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세월이 지난지라 아무래도 권하기는 어렵겠군요. 2011년에 나온 HG FC를 보면 정말 MG 2.0이 아쉬워집니다. HG에도 여러 모드를 탈착식으로 재현 가능하며 오히려 가동성은 MG보다 더 뛰어나죠. 다만 동봉된 샤이닝 핑거 소드가 원작에 비해 매우 짧으며 슈퍼모드 시 다리 장갑을 뺐다가 다시 끼우는 형식인데 이게 너무 헐거워서 잘 빠집니다. RG는 이런 아쉬움을 해소할 제품일 텐데요. 샤이닝 건담의 체형이 격투가라고 했죠. 이 제품이 전시될 때 각 건담이 샤이닝 건담을 안고 있는 원작 일러스트를 재현해놨는데 일러스트와는 달리 샤이닝 건담이 너무 커서 각 건담이 힘들어 보이는 게 당시에는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우주세기 건담이 리얼 로봇의 향연이었던 반면 비우주세기 첫 작품인 이 작품은 어딜 봐도 슈퍼 로봇들이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작품만큼 토미노 요시키가 만든 우주세기를 잘 계승한 작품은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작품의 근본 테마는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노이드 간의 차별과 대립이기 때문이죠. 전장이 우주가 아니라 지구가 되었을 뿐 데빌 건담이라는 적이 자신들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선악이 분명하지 않은 주체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모습은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면 해결될 문제를 두고 싸움을 계속했던 우주세계의 사람들과 상당히 닮아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우주세기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로 발전한 것과는 달리 지건담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었다는 정도일까요? 건담의 추세를 잘 계승하되 전작들의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한 덕에 토미노 감독, 야스히코 요시카즈, 오카라 쿠니오 등 우주세계를 이끈 사람들이 극찬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마가와 감독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우주세기를 제대로 깨부순 탓에 방영 3개월간은 장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또한 기존 건담 팬들의 반발이 굉장해서 본인은 탈의 위협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이런 반응 때문인지 소설판은 슈퍼로봇 소형을 살짝 빼서 리얼 로봇과 같은 묘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여기서 석파 청경권은 우주에선 위력이 떨어진다는 설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본편의 설정인 줄 아는 사람도 꽤 됐다고 합니다. 하기야 신 슈퍼 로봇 대전에선 윙키 소프트 사장이 동방불패를 우주인으로 쓰는 바람에 본편의 동방불패를 우주인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여담이지만 이런 설정 혼란은 또 있는데요. 샤이닝 건담은 마스터 건담과의 전투에서 대파되고 이후 도모는 각 건담으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빌 파이터를 갈아타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 훗날 기동무투선 지건담 5위 대전에서 서바이벌 11 중에는 한 번은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는 갈아타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30주년 기념 외전이 나오면서 웡이 개최국의 특권을 발휘하여 불문에 붙였다는 설정이 나오면서 30년간의 논란은 겨우 정리되었지요. 기동무투선 지건담은 건담사에 있어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시원하게 판을 깨준 덕분에 이후 작품들은 부담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샤이닝 건담이 이런 디자인적 틀을 깨부쉈기에 이후 작품의 건담들의 디자인이 자유로워졌죠. 물론 너무 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초반엔 인기가 없던 이 작품 하지만 주인공의 스승인 마스터 아시아가 나오면서 이마가 감독의 장기가 본격적으로 발휘되었고 그제서야 아이들 팬이 몰리면서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우주세기 팬 중 일부를 흡수한 것도 이때쯤이죠. 하지만 전반 매출이 엉망이라 최종 매출은 빅토리 건담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재방영 이후 시청률은 상당히 좋았지만요. 이것도 퍼스트 건담과 마찬가지네요.
또한 만화를 시도한 첫 작품이기도 한데요. 노키타 코이치의 만화가 호평을 얻어 만화를 보고 건프를 산 아이도 있었고 이 작품의 인기가 워낙 좋았던 탓인지 나중엔 4컷 패러디 만화인 힘나라 도몽군이 연재되기도 했죠. 이 4컷도 호평을 얻은 덕분에 도키타 씨는 이후 여러 건담 작품을 코미컬라이즈했고 개중엔 역습의 샤처럼 여러 번 신상판이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끈 명작도 나왔습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만화판도 있죠. G건담의 캐릭터 디자이너는 빅토리 건담도 맡았던 오사카 히로시인데 그는 열혈 경파 느낌을 살리고 싶어 한 인물에 협력을 얻습니다. 바로 불꽃의 전학생으로 유명한 시마모토 카즈이코죠. 그는 훗날 초급 기동무수선 G건담이란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작품은 같은 작품의 다른 해석이랄까. 캐릭터도 본편과는 다른 패러렐 월드 같은 작품인데 그럼에도 열혈이 넘치는 뜨거운 작품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G건담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이 작품의 성공은 어너더 건담 비우주색이라는 장르를 성립시켰고 이후 반다이는 어린이 대상으로 비우주색이, 성인 대상으로 우주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